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 시장이 지난주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금요일에 시장이 기다리는 반등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다들 괜찮은 주말을 보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바닥콜을 이렇게 지난주에 좀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란듯이 월화수목이 너무나 시장이 최악으로 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저도 말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액션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여가지고 좀 용서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왜 한국장만 이렇게 미친듯이 빠졌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 있는 동생들이나 친구들도 다 서로 왜 빠지냐,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일단은 환율 이런 것들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갔을 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 4번 정도가 1300원 이상을 찍었었는데 이때마다 모두 코스피가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의 고점은 한 3300 정도니까 반토막하면 한 1600까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포심리가 좀 확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반대매매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급감 중인데 일단 이번 주도 빠지면 거의 정리될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목요일에 가장 공포스러운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그걸 무시하고서는 올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거의 이번 주에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랑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계속 빠질 때 조금씩 샀습니다. 뭐를 샀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잘 되는 것들, 그리고 바닥을 잡는 애들, 플러스 신고가를 가다가 지금 급락장 중에 좀 빠진 개별주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150 레버리지,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 삼성전자 샀고 네이버를 처음으로 좀 담았고요. 로직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왜 사냐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렇게 오른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그냥 금요일에 엄청 올랐지만 개별주가 10% 이상 오르는 종목 몇 개 없습니다. 얼핏 봐도.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금요일에 10% 넘게 올랐죠. 그래서 사실 어떤 섹터가 이런 장에서 크게 오를지를 알기가 어려울 때 그냥 편하게 무임승차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추정을 하고요. 일단 해외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요런 점에서 반등이 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스닥은 역시 천조국 주식답게 딱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릅니다. 그림이 비슷하게 보면은 코로나 때도 이런 미친 급락 후에 크게 이제 양봉이 나고 다음 주는 조금 음봉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안정을 좀 취하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지지선, 제가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꼭 200주 선을 꼭 닫고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걸 깨면은 한 1, 2주 정도 하회를 이렇게 합니다. 하회를 했다가 올라오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런 데선 좀 모으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좀 이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조금 회복을 좀 한 정도인데 이거는 이격도나 RSI로 봐도 굉장히 가끔씩 나오는 요런 이전에 보면 다 코로나 때밖에 걸리지 않았던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청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할 때 이런 주식들을 사면은 월로 봐도 정말 한 번도 안 깼어요. 2008년, 2009년 이후로도 한 번도 안 깼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진짜 한번 트라이를 그냥 해보고 정말 많이 빠지면은 그때 다시 그냥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조금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도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더 막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금리를 보면은 그렇게 금리를 앞으로 연준이 더 미친듯이 세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 비트코인, 삼성전자 전부 다 같은 성장주 계열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지금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에 딱 보는데 네이버를 차트를 탁탁 찍어 보는데 얘도 자리가 일단 실적 안 좋고 이런 거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2020년 때 여기를 크로스한 다음에 그 이후로 지금 하회했다가 첫 돌린 주거든요. 첫 양봉 돌린 주. 월봉으로 봐도
경우도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해요. 50월선, 60월선 정도에 걸렸고, 만약 네이버는 요걸 못 지키면은 이제 한 17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정도. 2018년에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도 요 정도 라인까지 빠졌지만, 사실 그 사이에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자리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보긴 좀 어렵고요. 이번 주 내용은 지난주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매우 지옥 같은 시장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더 지옥 같았고, 온갖 베테랑들도 이번 주에 하나같이 괴로웠고, 근데 절대 패닉에 빠지지 말고 차분하게 이런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중간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너무 미친 듯이 공포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화정 정도에는 금요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 150 이런 거를 샀다가 금요일에 이게 10%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쫄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이제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모으시다가 이렇게 10%씩 거의 11%죠. 11% 가까이 하루에 오르는 날 한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면은,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엄청 올라도 그냥 빠지다가 어쩌다 한번 오른 날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 단기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렸을 때 더 사면 되니까, 이런 거에 너무 꼭 포지션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뭐랄까 집착을 버리시고,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유연하게 샀다 팔았다를 유연하게 좀 하실 수 있으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내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더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요런 많이 빠져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말씀드렸던 방산주 한국항공우주를 이번 주에 좀 샀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전에 주도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50주, 60주선이 200주선을 멋있게 크로스하고 계속 5주선, 10주선을 안 깨고 착착착착 타고 갑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 그랬고요. 많이 빠져도 20주선 정도까지밖에 안 빠집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진출이라든가 뭐 다음 주에 나토 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정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살아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자리까지 대충 왔길래 저는 지난주 목금부터 한국항공우주를 좀 샀고요. 반대로 원칙대로 LIG 넥슨을 사실 밸류에이션도 더 싸고 그래서 원래 이걸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이것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랑 현대, 로템 같은 종목으로 이걸 스위치를 조금 하면서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주도주군이랑 낙폭 과대주를 동시에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이 아주 크게 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계속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는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태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 주도 비슷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기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기회였을 시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이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다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대응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되, 이런 기회에서는 너무 심하게 쫄아서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또 바보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상충되는 말 같지만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섞어서 꼭 대응하셔서 7월 8월에는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